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4일 수요일 밤 9시 6분입니다. 오늘 강아지는 저기 더워가지고 책상 위로 올라오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있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CPI 지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CPI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CPI가 서프라이즈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세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인플레이션이 세다란 거는 이제 긴축 쇼크까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뭐 그로 인해서 어젯밤에 미국을 보시면 한 0.3% 정도 하락 마감했죠. 0.3% 정도 하락 마감했고, 이 영향을 오늘 아시아장이 지대로 받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빠지고, 오늘 한국은 미국보다 강했어요. 그죠? 미국은 0.3% 빠졌는데 한국은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그 CPI 지표 나왔을 때 본장 이미 열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락하는 걸 보니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 이번 CPI와 관련된 이런 하락은 개인적으로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악재예요. 이게 CPI가 어제 그렇게 튀어나왔다는 게 시장의 호재는 아니죠. 보시다시피 시장의 악재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당뇨병처럼 그렇게 사람을 계속 피곤하게 하는 그런 악재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일시적인 쇼크를 주는 선에서 적당히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CPI가 더 나왔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결론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결론은 7월달에 FOMC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확실성, 어쨌든 7월 FOMC의 불확실성 해소, 7월 FOMC에서 불확실성 해소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나오는 지표들은 그냥 일단 일시적인 뭐 쇼크, 일시적인 뭐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악재긴 악재인데, 지금 그래서 아시아장이나 이런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고, 금리도 장기채 금리도 아래로 처지고 있고, 달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런 어제 같은 이런 악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막 팍 꺾이면서 변곡이 만들어지거나, 달러가 갑자기 막 팍 치솟으면서 막 갑자기 엄청난 폭등 랠리를 하거나 이런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파급력이 있는 이슈긴 합니다만은 이 약간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가던 길을 계속 가긴 갈 건데, 아무튼 이 재료 같은 거는 좀 일회용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CPI와 관련된 이슈는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아마 뭐라 한마디 하면은 이 불은 많이 꺼질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일단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실제로 보시면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 CPI가 그렇게 튀어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한마디 하면서 시장에 불을 끌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거였네요. 이런 얘기를 오늘 밤에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늘 밤에 분명히 불을 꺼주겠죠. 그러면은 아마 어젯밤에 CPI 관련된 이슈는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덮여버리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좀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만 안 좋았다, 이런 모습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한국 시장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뭐 일단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급하게 숏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7월 FOMC에서 불확실성 제거해 줘야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 강하잖아요, 사실. 물론 요즘에 조금 비리비리하긴 해요.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그죠?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이 이런 구간에 비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나스닥입니다. S&P도 그래요. 좀 음봉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자주 보이고 있고, 좀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직 추세가 죽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물시장 모습을 보셔도 강합니다.
뭐 S&P 0.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0.5%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시장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 숏을 매집할 시간을 시장이 충분히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어딘가 저항을 뭐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못 넘는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게 확인이 되는 거다. 그럼 저항이 확인되는 거다. 확인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아직까지 뭐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간 하락 추세 중에,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지금 일단 반등 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아직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이건 진행 중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어제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죠. 어제 종가가 434.7 정도였고 오늘 종가가 433.65니까 뭐 그렇게 선물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굳이 하락하는 날에 인버스를 굳이 더 뭐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컴퓨터도 꺼놓고 시원하게 그냥 선풍기 바람이나 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하락 마감이지만 양봉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나왔다라고 해서 야 여기 435 부근에 저항을 만들어서 지금 2거래일 동안 못 넘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런 모습은 일단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여전히 어쩌면 지금 이 작은 박스권 안에 갇힌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작은 하락 추세 중에 이 작은 박스권 안에 또 갇힌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뭐 일단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날에 어쨌든 앞으로 숏을 매집한다라고 하면 매집할 기회는 되게 많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에 사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위로 쳐 올릴 때마다 이제 그런 자리에서 조금씩 뭔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뭐 확인하고 나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뭐 하시든지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 뭐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주식시장 외적인 부분 진행되는 것들이 좀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데요. 근데 그래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 움직임이 좀 너무 좀 사람들이 그 유동성이 많고 지금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포모라고 하죠. 포모, Fear of Missing Opportunity라 해가지고 지금 주식 안 사면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도 주식시장은 거의 뭐 흠집도 잘 안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도 흠집도 잘 안 난다.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에 조금 더 확실한 좀 근거가 보일 때까지는 뭐 어쨌든 안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숏 쪽으로 자꾸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오늘도 환율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니까 환율은 뭐 일단 1145원은 깨져야 무슨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1145원 어쨌든 뭐 오늘 음봉 나오긴 했지만은 고점 많이 높이고 있고 환율 상승 추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뭐 코스피는 좋은 날은 간 것 같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언제 빠질 거냐. 차마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안 좋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계속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방 경직성 보인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하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이제 지금 자리에서 단기 하락 추세 나왔으니까 이거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선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조금씩 천천히 뭔가 이제 매집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뭐 제가 뭐 드릴 만한 말씀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이 풋옵션도 아무튼 뭐 살아나야 돼요. 아무튼 얘가 갈 거면은 풋옵션도 반드시 살아나긴 살아날 건데요. 하여튼 오늘 이게 풋옵션이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하긴 조금 하여튼 애매합니다. 그죠? 양봉이었어야 되는데 음봉 나와가지고 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은 일단 풋옵션들도 그다지 일단 뭐 살아난다고 하기엔 좀 의문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좀 방향성들이 아직까지 좀 미정인 것 같아요. 그죠?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하고 있으니까 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지금 뭐 세력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뭐 다들 뭐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무튼 그 와중에 반등이 올라오면 뭐 숏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일단 파워르장 연설이 그게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껴있죠. 파워르장이 몇 시더라? 뭐 밤 12시 써있는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파워르장 연설이 껴있으니까 이 연설에서 인플레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늘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봉이 요즘 자꾸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꺾인다는 징조 같은 게 눈에 띄게 그런 건 없다라는 거.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아직까지 뭐 계속 강하고, 이 와중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또 강하더라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삼각 수렴형 아래쪽으로 살짝 깼다가 또 위쪽으로 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고점을 이제 몸통으로 이제 넘어가려 그러고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비트코인 같은 건 계속 머리 위에 이제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자꾸 축축축 처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밤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 다시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달러의 상승 추세는 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양봉 튀어나온 다음 날에 음봉 나오고, 오히려 이런 날이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달러 상승을 부채질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빠바바바박 튀어나오는, 연속적으로 빠바바박 튀어나오는 게 무섭지, 중간중간 음봉 끼면서 올라가는 건 사실 이런 거는 별로 무섭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 더 멀리 가겠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죠, 더 멀리 상승하겠다는 조정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이런 음봉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시세가 바로 죽지는 잘 그러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계속 갈 것 같고, 중요했던 92.5자리는 일단 안착해서 그 위쪽에서 일단 얘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죠? 92.5 좀 화끈하게 좀 돌파 안착을 해주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그죠? 계속 얘도 어떤 매물 소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속 시원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얘도 지금 그냥 슬슬 매물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확실한 재료가 나와서 시장 방향을 어떤 확실하게 좀 움직이기 전까지, 뭔가 하여튼 그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어떤 소화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이벤트가 아마 7월달 말에 있는 FOMC 회의 그 이후에서야 이게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무튼 뭐 그 전까지는 슬슬 이렇게 뭐 매물 소화나 하면서 이 부분에서 비리비리 하면서 뭐 물량 모아가는 뭐 그런 자리로 일단 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요. 하여튼 뭐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하면서 얘도 일단 조정인 것 같고, 상승 중 조정인 것 같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하여튼 다른 데도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들 지금 방향성들이 지금 애매해요. 다들 애매합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 중에서 올라오는 반등 중인데 어디까지 올라왔냐 아직까지 알 수 없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요즘 계속 박스권이죠. 상해종합 같은 거 보시면 계속 박스권에 와 있고요. 하여튼 미국만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제부터인지 하여튼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번 주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움직임들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최소한 빠지는 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이 뭐 버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와중에 한국 시장에서 뭐 숏 매집할 기회는 많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 그런 애매한 구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려고요. 뭐 그러다 뭐 내일 갑자기 폭락하면 어떡하냐? 폭락하면 폭락하는 거죠, 뭐. 그죠? 어쨌든 뭐 폭락해서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면 또 뭐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430에 대한 부분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우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난 몇 주간 못 넘던 430을 넘었었는데 붕괴가 됐었고, 이번에 한 번에 붕괴시키기 좀 뭐하니까 지금 반등이 일단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흐름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마음 급하시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주봉도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까지는 뭐 433, 434 부근까지 일단 올라는 왔다. 여기서 이제 재차 뭐 다음 주나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하여튼 430을 재차 붕괴시켜 주면은 430은 이제 주봉상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저항이 아마 되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음봉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 음봉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고, 이 음봉이 극복된 게 아닙니다. 주봉상에서요. 이런 모습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